중요하대요. 예, 그래서 토지 지목, 용도, 규제사항 이런 거를 지적 통해서 개발 도시, 그러니까 도시 개발 현황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봐야 된다고요. 이게 지난번에 이어서 토지 투자 원리가 이제 세 가지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 투자라는 거 뭔지 봤더니 일단 화성시를 굉장히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보시면은 그 뭐 북쪽이나 이제 그 판교가 어떻게 보면 남동쪽이잖아요. 위례는 뭐 그쪽이 성남 뭐 그런 쪽이 남동쪽에는 판교, 분당, 뭐 동탄 이렇게가 있는데 이제 남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도 뭐 의왕이나 뭐 그런 쪽 그쪽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바로 화성 쪽이거든요. 봉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천 쪽으로 좀 더 가면 송산 쪽이고 그래서 그쪽이 수도권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 중에는 제일 가깝기도 하고 아직은 개발이 덜 된 그런 곳들이 좀 많아서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또 많이 좌우를 한대요. 뭐 이건 그냥 제 상식이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그냥 수도 이전 관련해 행정수도로 해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이게 사실 뭐 누가 결정한 게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세종시가 집값 엄청 오른 곳이니까. 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토지 투자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승 여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이랑 또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땅이 좀 많이 오를 여력이 있냐, 잠재력이 있냐, 뭐 도로가 뚫린다든지 아니면 뭐 정부 정책이 뭐 계획도시가 뭐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투자 비용은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뭐 맹지 투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길 없는 땅에 사가지고 길 내는 그런 거니까 싸게 사가지고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 땅이 용도를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걸 사가지고 용도 변경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고 이제 가치 상승 전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땅을 개발하는 거, 예, 땅을 개발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 언제 팔 것인가? 이건 근데 약간 이제 뭐 운이 좀 많이 좌우한대요. 그리고 장점은 좀 안전한 편이다. 되게 찔끔찔끔 오르지만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땅이라는 게. 하지만 또 그렇게 안 오르기도 한다. 뭐 그런 거죠. 근데 대신에 돈 까먹을 일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뭐 하나 걸리면 수익률이 높더라. 그리고 그 돈이 적어도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경쟁자가 적다. 그래서 토지 투자한 분이 적다.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가 이미 토지 투자래요.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대지지분이 예, 있죠. 네. 그 강사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토지 투자가 되게 적은데 부동산 네. 사보신 분은 되게 많은데 다 그게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단점이 환급성이 좀 떨어지고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각종 개발 제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토지 투자 5단계로 해서 지역 선정하는 게 일단 그쵸? 지역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나.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투자 가치 높은 위치가 역세권 나오고 인터체인지 근처 나오고 아파트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관광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네 가지가 제일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투자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게 이게 교통이 뚫리는지 그쵸? 결국엔 교통 뚫리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사는지 아파트 대단지가 아니면은 공업단지가 근처에 뭐 있다든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축은 이제 관광지더라고요. 관광지가 뭔가 개발이 된다든지. 오늘 이제 우리가 이따 뒤에 춘천 쪽 보면 레고랜드가 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광지 개발이 되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역 개발 호재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물건지를 서류 분석하는 거. 당연히 그쵸. 이제 우리가 어떤 땅이 있으면 그 땅이 살만한 땅인지 아닌지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 땅까지 찾았어. 그러면 이제 시세를 봐야겠죠. 이게 땅을 비싸게 살지 싸게 살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막 찾아봐야 되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가격대를 찾는 방법들이 이 뒤에 오늘 조금 제가 할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세 파악하는 방법은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국토부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고 뭐 유료 사이트를 보는 방법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의 땅 가격을 본다 하면은 하여튼 뭐 이게 딱 땅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쵸. 그 같은 구역이라도 어디에 붙어 있냐, 도로에 가까이 붙어 있냐, 아니면 좀 안에 들어가 있냐, 뭐 도로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같은 지역 안에도 땅값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루트로 가격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주민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고 마지막 단계는 당연히 현장 가가지고
이제 막 다 체크해 봐야 되죠.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땅 투자를 한다 그러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요 이제 인구가 얼마나 되고 주변에 뭐 혐오 시설 이것도 꼭 체크해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혐오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여기가 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투자 실패하는 이유 중에 땅 그 도로 없는데 해가지고 이제 망한다고 했었고 건축법상 우리가 도로라고 하는 건 폭 4m 도로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4m 이런 도로가 있어야 땅이 길이 도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종류는 우리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공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나라도로가 있고 사도로가 있더라.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 길이 없는 도로가 없는 땅이라도 토지 사용 승낙서로 이렇게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대요. 네, 그런 내용도 저희가 했었고 그다음에 공도사도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개발 호재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제 지역 호재가 제일 1순위로 보는 게 지역에 뭐가 들어오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교통이 생기냐 아니면 뭔가 신도시가 형성이 되냐 아니면 관광지가 하냐 우리 앞에 처음에 봤던 거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뭔가 그 대형 SOC 사업을 하냐 뭐 뭔가 그 건물을 짓고 뭔가 뭐 사업을 하는 곳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투자하는 땅이 뭐 실제로 그 어떤 호재가 생긴 데랑 근처이냐 아니냐 엉뚱한 땅이냐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실패하는 것 중에 호재가 있는 지역이긴 한데 엉뚱한 걸 사는 거죠. 예, 그 되게 가깝다고 했는데 뭐 어디 엄한 데 붙어 있다거나 이런 거 잘 보라는 내용이었고요. 토지 이음이라는 여기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토지 이음 사이트.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화성시 쪽에 공원 나온 거를 들어가서 봤었고요. 거기 뭐 이렇게 그 표기된 것까지 이게 지적도에 나온 거 봤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의 그 시청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어떤 구역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찾아보라는 거는 다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땅 토지 투자할 때 확인해 보자. 그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리얼이라는 사이트 가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부동산 종합정보지도 여기 검색해 보시면 막 지적도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오늘 할 거는 크게 그 토지 우리가 투자할 때 네 가지 서류를 보대요. 토지 대장,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서, 지적도, 등기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 되고 정부24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 토지 대장이랑 이용 계획서랑 지적도를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일부 그 돈을 내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금액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 가면 이렇게 등기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토지 대장은 이제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토지에는 토지 대장이 있고 제가 이거 좀 표기는 못했는데 다음에는 제가 좀 표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토지 고유 지번이 나와 있고 소유주랑 소유를 시작한 날짜 이런 게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연도별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좀 상승 중인가 아니면 가격이 그대로인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가장 보는 그 서류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평으로 바꾸시는 건 다 아시죠? 3.3으로 나누면 되니까. 토지 이용 계획서는 토지 이력서 돼요. 그래서 토지 현재 가치는 포함해서 개발 계획까지 이제 있는 서류라서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토지 지목, 용도, 규제 사항 이런 거를 지적 통해서 개발 도시, 그러니까 도시 개발 현황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봐야 된다고 해요. 이게 사실 요거는 약간 추상적인데 이건 저희가 우리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어떤 사례를 보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지만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필지마다 지목이랑 주소가 이제 부여가 되어 있고 땅 모양이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서 그거를 볼 때 지적도로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따가도 시리얼 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등기인데 이건 이제 소유권 현황에서 이게 땅을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뭐 대출 받았나 뭐 이런 거 근저당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투자한 토지에 이제 대출 얼마 잡혀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소유권 이정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근저당 유무 뭐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봐야겠죠. 이제 등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클릭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토지까지 이렇게 상가 업무 공장 이렇게 들어가시면 토지까지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토지에 보시면 제가 어제 하나 했던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궁평항 그 유원지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임야가 하나 10억짜리 매매됐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찾아보는 토지 매매 찾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이제 찾는 방법이 블로거들 거 보래요. 근데 이거는 뭐 거짓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찾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 부동산 이거는 좀 신빙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춘천 관심 있으면 춘천 그 지역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지역 정보 같은 거를 좀 파악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뭐가 있고 뭐가 유명하고 아니면 뭐 어디 아파트가 좋고 사실 전혀 모르는 지역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지역 부동산 카페를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유료 사이트, 유주 토지다 뭐 이런 사이트가 있다네요. 그래서 이런 데 사이트 가입해가지고 유료 사이트를 좀 이용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료 사이트 지지옥션 같은 데는 아마 경매하시는 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지지옥션 뭐 리더스 같은 요런 그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땅을 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온비드는 경매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보는 거 그런 온비드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예, 그래서 토지 이렇게 검색하는 거는 온라인에서 보는 거는 여러 방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블로거 분이 얘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서류랑 현장이래요. 뭐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서류상으로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내가 생각했던 땅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위치가 뭐 정확한 거라든지 뭐 그 어떤 사례 그 이제 우리가 볼 거에도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봤더니 막 고가도로가 막 위에 지나가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몰랐는데 그러니까 현장 가서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봤습니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블로거 분이. 자, 그리고 이제 토지 시세 파악하는 방법인데 이게 그 토지가 거의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알겠지만 아파트 비해서 이게 시세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또 이제 토지 개발 된다 그러면 막 오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제 내 땅 근처에 메이저 커피숍 하나 들어오면 이제 그 가격 상승이 되긴 하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스타벅스 상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진 않다는 얘기죠. 예. 근데 스타벅스 건물이 들어오면 그 주변 빈 땅들은 땅값이 오르더라. 그다음에 인터체인지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등 이런 큰 개발 이슈가 있으면 한시적이 아니고 이렇게 몇 년간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른대요. 예. 이 이유가 이제 인접성이라는 토지의 성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시세라는 게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르고 데이터라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거래됐던 것도 다 과거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가격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앞으로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땅이 부르는 게 값이고 좋은 입지 땅은 웃돈을 주고라도 더 오를 거니까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블로그에 써놨었고요. 춘천 가는 기차라는 분의 블로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한 자료라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포털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아까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게는 그 부동산 가서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 파악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대요. 사이트마다. 그러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고 편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땅이라든지 밸류맵이라는 또 전문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파악해 보는 방법도 있고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 가보시면 거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이 토지세라는 게 이렇게 딱 그 뭐 아파트처럼 어느 이렇게 범위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땅이 있으면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이제 공시지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차이가 좀 많이 있대요. 여기 예시 보시면 SK하이닉스 예정부지 인근이나 동서고속철 역세권 부지 같은 경우에 개발 진행에 따른 토지 상승이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올라가지고 공시지가나 실거래가치가 5배, 10배 이렇게 나기도 했대요. 실제로 갑자기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올라버린 거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평택, 고덕신도시 이런 지역들도 호재가 이렇게 들어오면
공시지가랑 전혀 무관하게 막 부르는 게 값이 된대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땅값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더라라고 그 블로거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공시지가 이제 이어서 보는 게 공시지가가 시세를 참고하는 수단이지 이게 실제로 시장 지정과 관계는 또 없대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일부러 공시지가 상승을 막기도 하고요. 세금 낮추려고. 예, 그렇다고 하고요. 여기 대부분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 30에서 한 50% 정도더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시리얼 네. 사이트에서 아까 그 부동산 종합정보지도랑 가격검색지도라고 있죠.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네, 왼쪽에 부동산, 네, 종합 네,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시리얼 지도라고 돼 있고요. 왼쪽 메뉴에 부동산 종합정보지도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새 창이 뜨시죠. 네네. 네, 거기에서 검색에 춘천을 눌러보세요. 한번 바꿔보시면 강원도의 그 핵심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여기 춘천역이 있는데 여기 네. 요쪽이 이제 지금 여기가 핵심 포인트고 이제 여기서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개발이 요 위쪽으로는 여기 요쪽이 이제 주거지역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또 왼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그 또 주거지역이 있고 여기 사이에 요게 있더라고요. 그 레고랜드 레고랜드. 그게 있어서 위쪽이 약간 관광지 비슷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보시는 네. 분들은 저처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조차도 생소할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제 빨간색이 요런 게 상업 지역이고 요 이렇게 그 초록색이 여기 자연 녹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라색 뭐 파란색 비슷한 게 이런 게 공업 지역이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자연 녹지 지역이 막 있고 이런 구조들을 좀 그다음에 이제 주거 지역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색상에 따라서 용도 구분하는 거, 이제 이거 좀 이해 바로 가실 거예요. 지금 우리 지적도로 봤잖아요. 이 노란색, 이런 노란색들은 다 주거 지역이고, 그다음에 상업 지역은 이렇게 빨간색이고, 공업 지역은 아까 보라색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고, 녹지 지역은 이런 초록색, 그다음에 하여튼 녹지 들어간 건 전부 초록색이야. 예. 그리고 이런 관리 지역은 이거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다. 네. 하여튼 뭐 이렇고, 뭐 이렇게 그 지역마다 이렇게 색상이 조금씩 다르더라고. 하여튼 푸르딩딩한 거는 다 뭐 공원, 녹지 지역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지적도 본 것처럼 주거 지역이랑 뭐 상업 지역이랑 공업 지역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적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응? 그래서 상업지는 분홍색, 주거지 노란색, 공업지 파란색이더라. 그리고 개발 대상 구역이나 뭐 녹지는 녹색이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축적 계산은 우리 그 뭐 초등학교 때 했던 건데 1대 2만 5천이다. 그러면 1cm가 실제로 2만 5천 센티미터더라. 그러니까 250m다. 뭐 축적 계산하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등고선은 요거 조밀하게 돼 있으면 이렇게 급경사고 넓게 돼 있으면 완경사고 뭐 이런 내용들 좀 나오고요. 이제 뒤에 보면 그 춘천 아까 그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세 가지래요. 옛날에 돈이 됐던데 그리고 지금 돈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앞으로 돈이 될 곳. 이게 2020년 글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 글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대요. 그래서 아까 권 과장님이랑 제가 그 껑님한테 그냥 다짜고짜 물어봤던 게 이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거라서 그냥 한번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 실제로 이제 예전에 돈이 되었던 곳이 이제 밑으로 나오면 나오는데 이제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를 보라고 해요. 이거 우리 그 제가 아까 그 PPT 우리 했을 때 봤지만 역세권이냐 그리고 인터체인지 근처냐 아파트 대단지가 있냐 그리고 관광단지가 있냐 산업단지가 있냐 학교 주변이냐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이 지도에서 보자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봤던 게 여기였어요. 아까 권 과장님 그 보셨다고 한 데가 여기잖아요. 강원도청에 이쪽이랑 이쪽이었고 아파트 보러 그 가셨다고 한 데가 임장 가셨던 데가 그래서 요 지도를 보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춘천 지도라고 하고 딱 봐도 이게 산 많고 강 많고 그렇고요. 그리고 강화의 땅이 안 많아 보인다. 근데 있을 건 다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항공지도가 아무래도 지적도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아까 제가 그 권 과장님 그 같이 봤던 거잖아요. 그 물어봤던데 여기 우리가 봤고 그다음에 제가 그 북쪽 개발된다고 한 데가 여기고 이 서쪽에 개발된 데가 이쪽 여기 주거지역 여기 좀 있었고 레고랜드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인터체인지 있고 아까 그쵸 이거 아까 지도랑 이렇게 그래서 제가 먼저 봤어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게 되게 쉬워져서 그래서
이제 위성 사진 끄고 아까 그 시리얼 그 사이트에서 용도랑 색상 지적도 버전으로 보면 그렇게 색상돼 있는 거 볼 수가 있다.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지적도를 보는 포인트는 상업지랑 재정비 촉진지구를 기준으로 방원형으로 개발이 진행되다가 개발 흐름이 인터체인지 방향, 아까 그 남동 쪽 방향으로 뻗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임야도를 막혀서 안 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다리 건너 북쪽이라든지 아니면 동쪽으로 위성도시들이 생겨나는 움직임이 보인다. 요게 아까 그 지적도에서 보여드렸던 그거예요. 그쵸? 요 중심지. 아까 그 건과장님 보셨던 뭐 여기 어디셨던 것 같고 이쪽에 여기가 그 춘천역 여기 위에 있고 여기가 춘천역이고 여기가 그 중심지 구역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위에서 춘천역이랑 강원도청 사이의 상업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발점이다. 요 개발 춘천 쪽에서 그래서 여기가 그 춘천 명동이래요. 이쪽이.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가 이미 돈이 되는 곳, 돈이 됐던 곳, 그다음에 앞으로 될 곳 뭐 이런 거 위에 있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돈이 된 곳이고 그래서 지금 가장 돈이 되는 지역 어디냐 봤더니 여기 세 군데래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데 A, B, C. 잠깐만. 네. 음. 어, 지금 가장 돈이 되고 있는 지역 여기가 원래 돈이 됐던 거고 그래서 크게 세 군데였어요. 그 아까 건과장님 얘기하시는 여기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블로거분은 여기 앞에 춘천역에 있는 여기 춘천도시 뭐 이쪽이랑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이 아래쪽 건너서 이쪽이랑 여기 이렇게 A, B, C 세 구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A 구역 근화동이라는 데는 여기 위쪽 이쪽인데 여기 레고랜드랑 가깝게 돼 있는데 근화동이 춘천역이랑 바로 역세권이고 춘천관광 인프라 네,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가 2010년도부터 5배에서 10배 상승을 했던 곳이래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 바로 춘천역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그 B 지역이 삼천동 그 역에서 이쪽 건너와서 이쪽 요 상상마당 있는 이쪽인데 여기 모서리예요. 그러니까 요 지도로 보시면 여기 예. 여기 아까 우리 봤던 데가 여기고 요렇게 건너와서 여기랑 이쪽인데 여기예요. 지금 그 지역은 여기 지금 삼천동이라는 데는 강뷰가 있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야경 즐길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가 레고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여기 구간이 여기가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관광시설이 들어차는 곳이고 그래서 관광 인프라랑 있는 곳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 그런 좋은 곳이라고 그러고 온이동이라는 데는 아까 그 여기 이쪽에서 여기 그 모서리 말고 요쪽 아래 여기 남춘천역 있는 근처더라고요. 여기가 여기는 왜 좋냐 봤더니 이쪽에는 그 아파트가 많이 있나 봐요. 이쪽이 춘천에 뭐 용산이라고 네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남춘천 뭐 IC고 직접 옆세권이고 서울이랑 좀 접근성이 좋대요. 그래서 여기도 또 되게 돈이 되는 곳이라고 하고 이제 그 지금 말한 데까지가 옛날에 돈 됐던데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많이 됐어. 그러면 앞으로 어디냐? 돈이 될 곳이 어디냐 이제 저자가 이제 하는데 그래서 아까 좀 물어봤던 거예요. 건과장님이랑 이제 그 뚜껑님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저자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까 우리 여기 도심에서 있었고 이제 개발이 그 좀 됐다고 한 데가 여기잖아요. 그 저자가 말한 데가 여기구랑 여기 이쪽 구탱이 여기 보이는데 여기랑 또 여기였어요. 남춘천역 여기 세 군데였거든요. 그 돈이 많이 됐다고 했던 데가 근데 이제 과연 앞으로는 어디가 좋냐? 그 얘기를 이제 저자는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 위로 넘어가서 여기 그다음에 서쪽에 여기 레고랜드 있는데 여기 그다음에 밑에 인터체인지 있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청 중심으로 화살표 방향 개발 흐름이 있다.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더 작게 해볼게요. 요 세 군데 이렇게를 앞으로 돈이 될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도심지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돈이 됐고 그럼 이 다음에는 어디가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자가 얘기한 데는 여기 요 건너편 여기 인터체인지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요 세 군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A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A 쪽 여기는 아파트 대단지 그다음에 이쪽은 관광 여기가 이제 그 레고랜드 들어오는 곳이니까 관광 그리고 C 쪽은 이제 도로는 가까운데 인프라가 별로 없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A 약점은 도심이랑 접근성, 여기랑 좀 멀다는 거. 그리고 B 약점은 여기는 이제 땅이 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땅 가용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C는 인프라가 없대요.
여기는 인터체인지만 있어서.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 아까 그 처음에 봤던 거 그거죠. 여기는 옛날에 이제 중심지로 시작해서 이제 땅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2010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던 2020년까지 요 세 군데였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좋아질 곳으로 보는 게 요 세 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돈이 된 곳, 뭐 이렇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도시 팽창이 방원형으로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